KBS 송락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시간이 없으니까 최대한 빨리 질문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출마 선언에서 약속과 신뢰를 강조하셨는데, 부지사직 법이 정한 기한인 12월까지 계속 유지하시는지 궁금하고, 네. 일각에선 지금 경선 과정에서 도정 공백이 불가피하다, 이런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한 생각 여쭤보고 싶고요. 그리고 도쿄올림픽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과거에 보이콧 검토도 필요하다고 밝히셨는데, 여전히 같은 생각인지도 궁금합니다. 네. 정치는 약속을 어겨도 아무런 제재가 없기 때문에 아주 상습적으로 지킬 수 없는 약속하고 거짓말하고 또 지킬 수 있는 약속도 자기 이익 때문에 함부로 어기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정치는 불신 대상이 됐죠. 저는 그 불신의 정치가 아니라 신뢰의 정치를 하려고 정말로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진짜 지킬 수 있는 약속만 일부러 했고 지킬 수 없는 약속 일부러 하지 않고 지킬 수 있는 약속은 정말 무리해서라도 중앙정부와 싸워가면서라도 이제 지키려고 했습니다. 비난을 감수하면서도 했죠. 그래서 신뢰를 지키는 게 저희 자산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저를 인정해 주시는 거는 저 사람은 말하면 지키더라. 약속한 건 지키더라. 이게 큰 자산이 됐다고 생각하고요. 그 실적을 통해서 제가 증명을 해서 지금 이 자리에 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제가 맡은 일을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도정이 문제가 됩니다. 저 사람이 경선하고 대선 선거운동하면서 도정을 잘할 수 있을까? 이거는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제가 경선에 참여하고 또는 혹시라도 기회가 돼서 본선에 참여하게 된다고 해도 제가 취임 직후에 하고 있던 재판, 제 목숨을 걸고 운명을 걸고 하던 그 재판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그 4가지 혐의로 기소돼 가지고 기록이 막 15,000페이지가 넘는 거를 몇 달 안에 또 재판을 해야 되고 하니까 또 제가 변호사니까 제가 변호사님들한테 맡기고만 있을 수 없어서 제가 그걸 다 보고 또 의견도 내고 했는데 제가 어떤 경우는 책상에 앉아서 이틀 동안 꼼짝도 안 하고 제 아내가 이렇게 책상에서 일하고 있는데 이렇게 김밥 이렇게 입에 넣어주면 이제 그거 이렇게 먹으면서 제가 이렇게 48시간 앉아 있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2년을 간 거죠. 그 후에 그때 근데 그 2년 동안에 제가 경기도 도정평가를 우리 도민들로부터 전국 1등을 받았습니다. 그 사이에도 할 일은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도정이라고 하는 게 아주 세부적인 걸 챙기는 게 아니고 방향을 정하고 그 실무를 담당한 이 관료 집단들이 벗어나지 않게 열심히 하게 격려하고 또 잘하면 상 주고 못하면 책임을 엄격하게 묻고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제가 다 책임져 주고 이렇게 하니까 일이 잘 돼요. 지금도 제가 주요 정책 공약이나 이런 건 이미 다 확정해서 다 집행하는 단계고 새롭게 뭘 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이 관료 공무원들이 벗어나지 않도록 이렇게 제가 방향 잘 정해주고 신상필벌하고 권한 부여하고 최종적으로 체킹 좀 하고 이러면 다 진행이 됩니다. 제가 사무실에 앉아서 일하지 않더라도 차를 타고 다니면서도 다 결제하고요. 업무 보고서 하루에 만큼씩 올라오는 거 제가 다 읽어봅니다. 필요한 지시 다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이 말씀드리고 다만 언제까지 이 직을 유지할지는 그때 가봐서 판단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우리 도민들께서 저한테 맡긴 본인들의 운명과 경기도를 통째로 저한테 맡긴 거 아니겠습니까? 최대한 책임을 지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도쿄올림픽 문제는 참 어려운 문제인데 저는 독도를 전에 평창올림픽 때는 우리가 양보했지 않습니까? 실제로 실효적으로 지배하는 지금 근거가 명확한 우리 영토인데도 표시 안 했잖아요. 원래 국제법에서는 실효 지배라고 하는 게 중요해요. 주장하는 건 상관없어요. 실질적으로 진짜 지배하고 있으면 그 나라 영토입니다. 그러니까 실효적 지배를 우리가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표시해도 사실은 국제사회가 말할 수 없지만 우리가 IOC가 요청하고 일본이 항의하고 해서 빼줬잖아요. 근데 실효적으로 지배하지 않고 그냥 침략적으로 주장만 하고 있는 일본이 이거를 자기 영토라고 지도에 표시해 놨는데 이건 올림픽 정신에 반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올림픽에 참여하는 것도 큰 의의가 있지만 계속 이런 식으로 우리는 양보했는데 실효 지배를 양보했는데
단순한 침략적 주장을 관철한다. 그것도 스포츠 행사를 통해서 이거 옳지 않고 이걸 용인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부담이 있더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역사적 기록도 남길 겸 저는 보이콧을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이제 지금까지 열심히 이제 정말 준비한 우리 선수들의 미래도 있으니까 국가 단위로 참여하지 않고 참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뭐 그런 방식들을 동원해서라도 그냥 넘어갈 일은 아니다. 그 말씀 다시 드립니다. 네. 그러면 질문하겠습니다. TBS 동경방송의 이대규 기자입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일 관계가 사상 최악이라고 여겨질 정도로 악화되어 있는데 이런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서 어떻게 하실 생각인가요? 그리고 남북 관계 또한 악화되어 있는데 개선을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오늘 하신 질문 중에 제일 어려운 질문을 마지막에 해주셔가지고 아주 난처하네요. 네, 우리 진행하시는 분들 자꾸 말씀하시면 제가 이 말이 헷갈려가지고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조금 배려해 주세요. 한일 관계는 좀 특성이 있죠. 아주 가까운 이웃이고 또 같이 가야 될 그런 관계인데 아주 가까운 과거에 침략을 하고 침략을 당해 지배당한 그런 아픈 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해자 입장에서는 지나간 일일 수 있지만 피해자 입장에서는 여전히 남아있는 아픔이죠. 위안부 문제가 그렇고 징용 문제가 그렇고 우리 사회 내 친일 잔재 청산 또는 친일 지배 구조의 청산 이런 건 우리 사회는 정말 남아있는 현재 중요한 과제입니다. 일본 입장에서는 별로 큰 문제가 아니겠죠. 그냥 이웃 나라의 문제에 불과하겠죠. 그래서 이 한일 관계를 대하는 입장이 좀 다르기 때문에 접점을 찾기가 어려운 면이 있어요. 또 국내 정치들도 영향을 미치죠. 우리 한국도 한일 관계가 예를 들어 국내 문제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 소위 지금의 야당 전 정권에서는 한일 관계를 많이 이용하기도 했죠. 또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도 국내 문제의 한일 관계를 활용하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좀 길게 보면 정권 대 정권의 관계가 아니고 국민과 국민의 관계 또 국가와 국가의 관계로 좀 접근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보고 좀 반일적이라고 하는 평가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저는 일본을 미워하거나 일본 국민에 대해서 반감 갖고 있지 않습니다. 정말 친절한 국민이고 국가적으로도 큰 노력을 기울이는 훌륭한 나라죠. 근데 문제는 보수 우익 정치 집단이죠. 결국은 이 비정상적인 한일 관계 이런 것들 통해서 우리 일본 국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올림픽 문제도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한일 관계는 동반자적 관계로 서로 인정하고 동반자적 관계로 가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 가는 과정 자체가 굴욕적으로 갈 수는 없는 거죠. 용서는 피해자가 하는 겁니다. 뭐 가해자가 하는 건 용서가 아니죠. 그래서 이게 굴욕적이지 않고 이제 문제를 다 드러내되 필요한 건 서로 수용해주고 인정할 건 인정해야 좀 새로운 미래 합리적인 관계가 열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본 정치, 일본 정계에 국민 또는 일본 자체가 아니고 일본 정계에 좀 반성적이고 좀 미래지향적인 좀 판단, 결단, 행동을 좀 부탁드립니다. 남북 관계는 참 안타까운 현실인데 제가 선언문에도 썼습니다만 남북은 우리 스스로 결정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는 참 슬픈 구조에 처해 있습니다. 이게 대륙과 해양이 충돌하는 이 반도, 그러니까 반쯤섬, 이 반도의 운명입니다. 역사적으로도 보면
양쪽을 다 끌어들여서 활용해서 융성 강대해진 그 반도도 있고 뭐 그리스 같은 데가 그렇겠죠. 근데 반대로 이 해양 세력과 대륙 세력에 끼어가지고 갈갈이 찢어진 반도의 운명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더군다나 또 반 잘렸어요. 분단이 됐습니다. 사실 이 분단도 침략 국가인 일본이 분단됐어야 되는데 일본에 침략당한 피해 국가인 우리가 왜 분단을 당합니까? 사실 이 분단의 책임이 어딨냐? 결국 분단이 나중에 전쟁으로까지 동족상잔의 비극으로까지 이어졌는데 그 문제는 좀 차치하더라도 하여튼 분단돼 있고 분단 때문에 무력 충돌을 벌이는 동족상잔의 비극을 우리가 겪었죠. 이 남북 관계도 저는 우리 정부든 북한 정부든 현재 상황을 즐기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북한은 인민의 삶을 개선해야 되는 과제가 있는 것이고 우리는 평화를 정착시켜서 그 안에서 새로운 성장의 길을 열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남측 북측에 합리적인 그다음에 용기 있는 타협과 소통 결단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문제는 거기에 이제 미중 갈등이 또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이 워낙 크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가 한쪽에 휩쓸리거나 휘둘리지 말고 정말로 그 자주적 입장에서 국익 중심의 균형 외교를 해야 된다. 그러면 거기서 우리는 위기를 그냥 이겨내는 정도가 아니라 새로운 기회 요인을 만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남북 관계나 외교 통일 안보 문제에 대해서는 좀 사실 이렇게 짧게 얘기해서는 오해가 발생할 수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기가 좀 어려운데 다음 기회에 좀 말씀드릴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